우린 살다 보면 친구라는 말을 참 쉽게 쓰죠. 젊을 땐 어깨를 치며 웃던 사람도 세월이 지나면 전화 한 통 없는 타인이 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그 사람은 그냥 멀어진 걸까? 아니면 내가 한 말이 마음에 남았던 걸까? 그때는 아무렇지 않게 던진 한마디였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말이 그 사람 마음을 멀리 밀어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늙어가면서 몸보다 먼저 관계가 삭습니다. 그건 돈 때문도 병 때문도 아닙니다. 말 때문입니다. 말이 우리를 구하고 말이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평생 함께할 친구가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그 친구의 얼굴이 굳어 있었던 적이 있죠. 농담처럼 건넨 말이었는데 그날 이후로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별일 아닌데 왜 저럴까 하며 서운했지만 세월이 지나 알게 됩니다. 그 별일 아닌 말이 누군가의 마음에는 비수가 되었다는 걸요. 친구 앞에서 딱 이 4가지 말만 숨기면 그 사람은 끝까지 내 편으로 남습니다. 그 4가지가 뭘까요? 첫째, 비교하는 말. 걔는 손주가 벌써 대학 갔다더라. 너희 집은 아직 그거도 안 했어? 이런 말은 웃으며 해도 상처로 남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은 그 사람의 속도로 가고 있는데 우린 자꾸 내 기준으로 평가하죠. 둘째, 가르치려 드는 말. 내가 살아봐서 아는데 말이야. 그 나이에 그걸 몰라? 우린 조언이라 생각하지만 상대는 무시당했다 느낍니다. 나이 들수록 배울 건 많아지고 가르치려 들수록 친구는 멀어집니다. 셋째, 험담하는 말. 누구의 흉을 보며 가까워진 사이는 결국 흉이 내게로 돌아옵니다. 함께 웃어도 마음은 불안하죠. 오늘은 다른 사람 얘기지만 내일은 내 얘기겠지. 그래서 오래된 친구일수록 남의 이야기엔 침묵이 약입니다. 넷째, 서운함을 감정 그대로 내뱉는 말. 넌 왜 나한테만 연락 안 해? 너는 예전 같지 않아? 그 말은 진심이지만 받는 사람은 변명조차 하기 싫어집니다. 서운함은 말로 푸는 게 아니라 먼저 다가가 주는 걸로 푸는 겁니다. 이 4가지 말은 우리 나이쯤 되면 다 한 번쯤은 실수로라도 내뱉어 본 말입니다. 그래서 후회도 많습니다. 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남은 인생이 짧더라도 그 시간만큼은 진짜 친구 하나와 웃을 수 있다면 그게 삶의 복이지요. 말 한마디만 덜어내면 관계는 다시 피어납니다. 서로의 허물 위에 꽃이 핀다는 건 이제야 이해됩니다. 첫 번째 사연입니다. 70을 넘긴 김선자 어르신은 30년 친구였던 옥순 씨와 연락이 끊긴 지 벌써 5년이 넘었습니다. 같이 시장을 돌며 장도 보고 손주 얘기며 남편 얘기며 속 깊은 얘기 다 하던 사이인데 언제부턴가 전화를 걸면 받지 않더랍니다. 이유를 묻고 싶어도 내가 뭘 잘못했나 하는 생각이 앞서서 차마 손이 안 갔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공통 친구를 통해 그 이유를 들었답니다. 그날 말이야, 내가 그랬잖아. 넌 아직도 그 집 빚 못 갚았어? 그 말 듣고 옥순이 마음 많이 다쳤대. 선자 어르신은 한참 말을 잃었답니다. 그건 그냥 걱정이었는데, 그저 안쓰러워서 한 말이었는데 그 말이 그렇게 들릴 줄은 몰랐다고요. 사람 마음이란 참 이상하지요. 한쪽은 걱정이었을 뿐이라 하고 다른 한쪽은 비난처럼 들렸다 합니다. 그 거리, 말 한 줄기 사이에 평생의 인연이 끊깁니다. 시간이 흐르고 선자 어르신은 스스로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 말을 하지 않았다면 우린 아직 함께 장을 보고 있지 않았을까? 그 후로는 누구 앞에서도 걱정의 말조차 삼키게 됐답니다. 그리고 조용히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친구를 잃는 건 나이를 탓할 게 아니야. 말 한마디를 미리 걸러내지 못한 내 마음이 문제였지. 그 말엔 후회도 깨달음도 함께 묻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연은 조금 다릅니다. 이번엔 듣는 말이 아니라 하는 말의 무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박영수 어르신은 젊을 때 동네 반장이었습니다. 성실하고 추진력 있고 사람들 챙기기 좋아해서 언제나 중심에 서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친구들이 하나둘 연락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바쁘겠지 하며 웃어 넘겼지만 어느 날 술자리에서 오래된 친구 하나가 속 얘기를 털어놓았답니다. 영수야, 넌 늘 옳은 말만 하잖아.
그래서 틀린 사람은 항상 작아져. 그게 피곤하더라. 그 말이 가슴에 꽂혔답니다. 영수 어르신은 늘 바른 말, 정의로운 말이 사람을 지킨다고 믿었는데 그게 누군가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있었다는 걸 그제야 알게 됐습니다. 그 후로는 달라졌답니다. 누가 실수하든 누가 다소 억지를 부리든 그냥 웃어넘기기로 했다고요. 그렇게 하고 나니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더라. 그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이 나이에 남는 건 결국 사람뿐이야. 근데 사람은 옳은 말보다 따뜻한 말에 남더라. 이 두 이야기는 서로 다르지만 한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말로 인해 멀어지고 또 말로 인해 다시 가까워질 수도 있습니다. 나이 들어 몸이 느려지고 기억이 흐릿해져도 말의 온도만큼은 여전히 사람을 살립니다. 그래서 말은 늙지 않습니다. 말이 곱다면 그 마음은 아직 젊습니다. 젊을 땐 말이 거칠어도 다시 웃으며 만나곤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같은 말도 다르게 들립니다. 그 말투가 왜 저렇게 날카롭지? 내가 무시당한 건가? 세월이 흐를수록 마음이 단단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얇고 부드러워집니다. 조금만 스쳐도 상처가 납니다. 왜 그럴까요? 젊을 땐 나를 알아주는 사람은 많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도 일터에서도 자식들 사이에서도 누군가가 늘 나를 필요로 했죠. 하지만 이제는 그 믿음이 서서히 사라집니다. 누구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듯할 때 한마디 말이 전부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가 전보다 더 크게 다가오는 겁니다. 요즘 왜 이렇게 예민해졌냐? 이 말 한 줄에 나를 이해하지 않는구나 하는 서운함이 쌓입니다. 그건 예민함이 아닙니다. 사람으로서의 존재감이 줄어드는 느낌 때문입니다. 나를 불러주는 이가 줄고 내 말을 귀 기울여주는 이가 적어질수록 남은 관계에 기대는 마음은 더 간절해집니다. 그러다 그 기대가 작은 말 한 줄에 깨지는 거지요. 친구가 늦게 전화를 받아도 요즘은 나를 귀찮아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상대도 피곤했을 뿐인데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 마음속에서 이유를 지어버립니다. 내가 먼저 연락 안 해야지. 그렇게 스스로의 벽을 하나 더 세웁니다. 이 벽은 나를 지키는 듯하지만 사실은 외로움을 가두는 벽입니다. 나이 들수록 비교의 마음도 커집니다. 어릴 땐 내가 열심히 살면 된다 생각했지만 이제는 저 사람은 손주가 자주 오는데 난 왜 아무도 안 올까 하는 작은 서운함이 생깁니다. 그런 비교는 친구 사이에도 스며듭니다. 넌 아직도 그거 못 팔았어? 너는 아들한테 도움받는다며 좋겠다. 이 말들은 악의가 없습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의 하루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그 안에는 나는 뒤처졌다는 자책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년의 관계는 말의 내용보다 말의 맥락이 중요합니다. 같은 말을 해도 너 괜찮아? 하고 손을 잡아주는 눈빛이면 그건 위로입니다. 하지만 툭 던지듯 말하면 그건 비교가 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린 자존심이 있습니다. 이 자존심은 젊을 때의 허세와 다릅니다. 평생 쌓아온 삶의 무게와 경험에서 나온 자존심입니다. 그걸 누군가 가볍게 건드릴 때 말보다 침묵이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노년의 다툼은 큰 싸움이 아니라 다시는 보지 않음으로 끝납니다. 말이 멀어지면 사람도 멀어집니다. 말 한 줄이 인연의 숨줄을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밑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친구까지 떠나면 나는 누구와 얘기하나? 내가 먼저 사라지면 누가 날 기억할까? 그 두려움이 쌓이면 사람은 방어적으로 바뀝니다. 더 쉽게 서운해하고 더 빨리 닫아버립니다. 그러니 예민해진 노년은 결코 약함이 아닙니다. 그건 더는 잃고 싶지 않은 마음의 다른 이름입니다. 세월이 흐르면 우린 모두 누군가의 마음에 오래 남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럴수록 입은 닫고 귀를 여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말로 설득하려 하지 말고 침묵으로 마음을 덮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늙는다는 건 말이 느려지고 귀가 예민해지는 과정이 아닙니다. 무엇을 듣고 무엇을 삼켜야 하는가를 배워가는 길이지요. 첫 번째 장면은 화해의 순간입니다. 김해분 어르신은 80 가까운 나이에
평생 친구였던 영자 씨와 10년 동안 말을 끊었었습니다. 둘 사이에 큰 사건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손주의 결혼식에 서로 초대하지 않았던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처음엔 서운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잘해줬는데. 하지만 서운함이 쌓이자 그 말이 입 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영자야, 너 그렇게밖에 못하냐? 그날 이후 둘은 마을에서 마주쳐도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흘렀고 10년이 지나 영자 씨의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해분 어르신은 망설였습니다. 지금 가도 되나? 내가 그동안 너무 늦은 건 아닐까? 결국 조문을 갔습니다. 마주 앉은 두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로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영자 씨가 먼저 말했습니다. 그때 내가 한 말, 이제야 이해가 돼. 그 한마디로 10년의 냉기가 녹았습니다. 나중에 해분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내가 말을 더 했으면 아마 끝까지 못 봤을 거야. 침묵이 용서의 길이었어. 그 말은 노년의 대화법이 무엇인지 그대로 보여줍니다. 말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말을 덜어서 관계를 지키는 법이지요. 두 번째 장면은 말없이 끝난 인연입니다. 박동섭 어르신은 70대 중반에 50년 친구를 잃었습니다. 별다른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냥 어느 날부터 전화가 오지 않았고 본인도 굳이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서로 바쁘겠지. 하지만 1년, 2년이 지나면서 가슴 한켠이 허전해졌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그 친구의 부고를 듣게 되었습니다. 조용히 빈소를 찾아가 영정 사진을 바라보다가 동섭 어르신은 중얼거렸습니다. 괜히 끝까지 고집부렸네. 그날 밤 혼자 돌아오는 길에 그는 집 앞 골목에서 한참을 멈춰 섰다고 합니다.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마음속에는 무겁게 남은 두 글자가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그날 이후 동섭 어르신은 누군가에게 섭섭한 마음이 들면 그냥 전화를 건다고 했습니다. 살아있을 때 말해야지. 죽으면 들을 귀가 없으니까. 이 두 장면은 서로 다르지만 하나의 진실을 전합니다. 노년의 관계는 말로 망가지고 침묵으로 다시 이어집니다. 젊을 때의 말은 앞서가려는 욕심이 섞였지만 이제의 말은 남은 시간이라도 따뜻하게 함께 있고 싶다는 절실함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대화법은 많이 말하는 게 아니라 덜 말하고 더 느끼는 것입니다. 입보다 마음이 먼저 움직여야 그게 진짜 대화가 됩니다. 나이 들어 친구란 내 지난 시간을 증명해주는 사람입니다. 그 친구가 사라지면 내 청춘도 함께 사라집니다. 그러니 한 사람이라도 붙잡을 수 있다면 우린 아직 살아있는 겁니다. 이제야 알게 됩니다. 사람은 마음으로만 남는 게 아니라 말의 자국으로 남습니다. 그 자국이 따뜻하면 그게 곧 평생의 인연이 됩니다. 젊을 땐 사랑받고 싶다는 말을 입 밖에 내지도 않았습니다. 일하느라 바쁘고 가정 꾸리느라 정신없고 그저 살아내는 게 우선이었죠. 그때는 인정받지 않아도 삶이 나를 밀고 갔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삶이 나를 밀지 않습니다. 내가 스스로 일어나야 하는 나이가 됩니다. 그때 느껴지는 공허함, 그게 바로 관계의 그늘입니다. 사람은 나이를 먹을수록 이제는 누군가의 인정보다 누군가의 존중을 원합니다. 그게 사랑의 다른 이름이 됩니다. 그래서 친구의 말 한마디, 넌 여전해서 좋다. 그 말이 하루 종일 마음에 남습니다. 왜냐면 그 말은 넌 아직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사람이다라는 뜻이니까요. 노년의 마음이 조심스러운 이유는 상처를 많이 받아서가 아닙니다. 이미 수없이 잃어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는 잃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친구를 잃고 가족을 떠나보내고 내가 익숙했던 세상마저 변해가는 걸 보면서 마음은 천천히 움츠러듭니다. 이젠 무언가를 새로 얻기보다 지금 남아있는 걸 지키고 싶습니다. 그게 사람이고 그게 인연이고 그게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키려는 마음이 강할수록 관계는 오히려 더 불안해진다는 겁니다. 혹시 이 말로 또 상처 주진 않을까? 혹시 내가 너무 매달리는 건 아닐까? 그 망설임이 대화를 막습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선 사랑받고 싶어도 표현하지 못하고 외로워도 괜찮은 척합니다. 이게 노년의 슬픈 품격이지요. 하지만 조금만 관점을 바꿔보면 이 조심스러움은 결코 약함이 아닙니다. 그건 성숙한 감정의 절제입니다. 젊을 때는 말로 사랑을 확인했지만 이제는 침묵 속에서 서로의 온기를 느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친구가 오랜만에 찾아와도 서로 굳이 사과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밥 먹었냐 한마디면 됩니다. 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움도 후회도 용서도. 이게 바로 노년의 대화법입니다. 말의 숫자는 줄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훨씬 깊어집니다. 우린 나이를 먹으면서 점점 세 가지를 배웁니다. 하나, 사람은 이해받기보다 이해해주는 쪽이 마음이 편하다는 걸. 둘, 말은 기억보다 오래 남는다는 걸. 셋, 용서는 말보다 눈빛으로 전해진다는 걸. 이 세 가지를 깨닫는데 한평생이 걸립니다. 하지만 깨닫고 나면 모든 관계가 조금은 다르게 보입니다. 서운함이 서운함으로만 남지 않습니다. 그 안에 그만큼 가까웠던 시간이 숨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노년의 마음 깊은 곳에는 아직 누군가에게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건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몸이 약해지고 기억이 희미해져도 그 마음만큼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린 여전히 누군가에게 전화 한 통 기다리고 문득 생각난 사람의 안부를 궁금해합니다. 그건 외로움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친구 앞에서 숨겨야 할 네 가지 말. 그건 단순한 예절이 아닙니다. 그건 사람을 잃지 않기 위한 마지막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결국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잘 다스리는 법이기도 합니다. 밤이 깊어가면 집안은 고요합니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 시계 초침이 옮겨가는 소리, 그 사이로 내 숨소리만 또렷하게 들립니다. 하루 종일 한마디 말도 안 한 날이 있습니다. 누구를 원망하지도 누구를 그리워하지도 않으려 했지만 문득 한 사람 얼굴이 떠오릅니다. 그 사람에게 못다한 말이 있습니다. 그땐 미안했어. 사실은 보고 싶었어. 괜찮다고 했지만 그건 거짓이었어. 그 말들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가 조용히 다시 삼켜집니다. 왜일까요? 이젠 그 말을 해도 들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고독은 세상이 조용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내 안의 말들이 갈 곳을 잃어서 오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 말들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 말들은 가슴 한켠에 쌓여 하루하루를 무겁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무게 속에서 우린 다시 사람을 떠올립니다. 그때 내가 조금만 더 따뜻했더라면, 그날 그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 후회는 아프지만 그 아픔 덕분에 아직 우리는 사람입니다. 느낄 수 있고 돌아볼 수 있으니까요. 그런 날이 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친구가 보고 싶습니다. 전화번호부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걸지 못하고 덮습니다. 이젠 연락해도 괜찮을까? 나만 기억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 망설임 끝에 우린 결국 침묵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꼭 나쁜 건 아닙니다. 어쩌면 그건 그 사람을 향한 마지막 예일지도 모릅니다. 그대가 편하다면 나는 멀리서 안부만 전하마. 그런 마음 말입니다. 삶은 결국 수많은 말과 침묵의 균형으로 이루어집니다. 말이 너무 많으면 진심이 흐려지고 침묵이 너무 길면 마음이 멀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그 사이를 오가며 삽니다. 가끔은 말을 삼켜야 관계가 남고 가끔은 말을 해야 마음이 남습니다. 언제 말해야 하고 언제 멈춰야 하는지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그 순간마다 사람을 잃지 않기 위한 마음만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쯤에서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어봅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말을 듣고 싶을까? 또 누구에게 내 마음을 전하고 싶을까? 혹시 내 침묵이 누군가에게 외면으로 들리진 않았을까? 그 질문은 우리 각자의 밤에 오래 남습니다. 그렇습니다. 노년의 지혜는 대답에 있지 않습니다. 멈춤 속에서 비워진 말 사이에서 피어납니다. 그 고요한 순간이야말로 인생의 마지막 공부입니다. 세월은 모든 걸 데려갑니다. 젊음도 명예도 체력도 욕심도.
그러나 단 하나, 관계의 기억만큼은 남습니다. 누구와 웃었고 누구와 울었는지 그 기억이 결국 우리 삶의 모양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관계의 중심에는 언제나 말이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순간마다 말이 있었지요. 첫사랑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좋아한다 하던 순간, 자식에게 화가 나 그만 좀 해라 하던 날, 친구에게 무심코 넌 왜 항상 그러니 내뱉던 말. 그 말들이 지나가고 나서야 깨닫습니다. 사람은 말로 사랑을 주고 말로 사랑을 잃는 존재라는 걸. 그래서 인생의 후반부는 말을 배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말을 다스리는 시간입니다. 덜 말하고 더 듣고 말의 무게를 가볍게 만드는 연습.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친구 앞에서 숨겨야 할 4가지 말. 그건 단지 입을 다물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건 마음을 한 번 더 살피라는 뜻입니다. 비교하기 전에 그 사람의 사정부터 이해하고, 가르치려 하기 전에 그 사람의 마음부터 듣고, 험담하기 전에 내 안의 불안을 먼저 들여다보고, 서운함을 말하기 전에 먼저 따뜻하게 다가가 보는 것. 이 4가지를 잊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평생 내 곁에 남을 겁니다. 나이 들면 외로움이 친구가 됩니다. 하지만 진짜 친구는 외로움을 덜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외로움을 함께 견뎌주는 사람입니다. 그런 친구 하나만 있다면 우린 이미 복받은 인생입니다. 그 친구가 떠나지 않게 하는 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저 오늘 그 사람의 말 한마디를 끝까지 들어주는 것, 그리고 불필요한 한마디를 삼키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많은 친구가 아니라 오래 남을 친구입니다. 그런 인연은 거창한 약속이 아니라 작은 배려와 말의 온도에서 피어납니다. 늦은 밤 그 사람의 안부가 문득 떠오른다면 지금이 바로 그 말의 온도를 전할 때입니다.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잘 지내지? 그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그 말 한 줄이 당신의 평생 친구를 지켜줍니다. 노년의 지혜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합니다. 허물과 후회 속에서도 끝내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그게 지혜이고 행복이고 인생의 완성입니다. 오늘 하루 그 마음으로 한 사람만 떠올려 보세요. 미안했던 사람, 보고 싶은 사람, 그 누구라도 좋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속삭이세요. 나는 아직 당신의 친구입니다. 그 말이 당신의 내일을 부드럽게 덮어줄 것입니다.